엽시! 안녕하세요, 엽트입니다. 접으면 스마트폰, 열면 태블릿, 폴더블 스마트폰이란 폼팩터에 우리가 흔히 가지는 생각입니다. 2019년 삼성이 보여주었던 갤럭시 폴드 1은 이러한 컨셉을 단순히 기술력 과시나 테스트 수준이 아닌 제대로 상용화시킨 첫 번째 사례라는 것에서 큰 의의를 가졌는데요. 다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그리고 그에 비해 떨어지는 내구성, 뭔가 빠진 듯한 디자인 등의 비판 또한 피해 나가진 못했고, 저 또한 이 세대는 걸러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란듯이 2020년 후반기 언팩에서 공개된 폴드2는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발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다가왔는데요. 과연 이번 친구는 전작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폴더블 스마트폰의 왕자에 오를 만한 친구가 맞을까요? 그럼 가시죠. 우선 제품의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전면엔 갤럭시 폴드2라는 로고와 함께 내부 패키징의 문양이 보이고, 뒷면은 노트20 울트라의 패키징과 마찬가지로 FSC 인증과 소잉크를 사용했던 인증 외에는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답게 흔들었을 때 구성품들이 부딪히는 소리도 크게 들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의 패키징이에요. 삼성은 줄곧 폴드 라인업을 나비의 빗대 표현하곤 했었는데, 이 부분은 독창성도 엿보이고 제품의 성격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품도 살펴보도록 하죠. 액정 필름이 부착된 본체와 25W 충전기, 충전 케이블, USB-C 타입 이어폰, 별도의 이어팁, 그리고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너프를 떠나 원가 절감이라고 부를 만큼 전작에 비해 구성품들이 조금 섭섭한데, 버즈 라이브야 뭐 사은품으로 주니 그렇다 치더라도 케이스마저 별도로 들어있지 않은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외관으로 넘어가보죠. 전면엔 전작인 폴드1에 비해 약 1.6인치가량 커진 6.23인치의 커버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는데, 힌지 쪽의 일부와 상단의 펀치홀 카메라를 제외하면 거의 제로 베젤에 가까운 모습으로 충분히 만족감은 들지만 꽤 길쭉하다는 인상도 같이 남습니다. 위쪽엔 스피커와 마이크 홀이, 아래쪽엔 마찬가지로 스피커와 세컨드 마이크, 그리고 USB 타입C 포트가 위치해 있으며, 왼쪽엔 삼성 로고와 함께 새롭게 설계되었던 힌지가, 오른쪽엔 홈 버튼 기능을 하는 지문인식 센서와 볼륨 버튼, 그리고 유심 슬롯이 위치해 있네요. 뒤쪽엔 노트20와 유사한 느낌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 초광각, 광각, 망원 모두 12메가픽셀로 구성되어 있고, 노트20 울트라에 탑재되었던 레이저 AF는 빠져 있으며, 마찬가지로 카메라 섬 오른쪽엔 조그마한 마이크 홀이 위치해 있습니다. 신용카드 3장을 두고도 모자랐던 노트20 울트라에 비하면 이 친구는 신용카드 2장 정도로 커버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카메라 때문에 쉽게 덜컥거린다는 건 좀 아쉽고, 안쪽엔 폴드1보다 0.3인치가량 커진 7.6인치의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는데, 전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 노치가 사라지고 베젤을 줄였으며, 커브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펀치홀 카메라를 탑재함으로써 이제는 진짜 태블릿 같다는 인상이 남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주름과 내구성은 UTG를 사용하여 일부 개선을 하였다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옆에서 볼 땐 티가 좀 나는 편이고, 펀치홀 카메라의 위치는 조금 아쉬운데 S10E의 그것처럼 구석으로 몰아주거나 아예 빼버렸다면 지금보다 더 확실히 위압감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 거겠죠. 전체적인 제품의 마감도 기대했던 것보단 조금 아쉬웠는데, 뒤쪽 커버와 사이드로 이어지는 부분이 약간 벌어져 있어 손에 걸리적거린다거나 메인 디스플레이와 베젤 간의 틈 속으로 쉽게 먼지가 쌓이는 등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들이 보입니다. 물론 그래도 이 정도면 깔끔한 수준의 마감이에요. 힌지는 G 플립처럼 새롭게 설계된 프리스탑 힌지를 사용하는데 약간 뻑뻑한 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인상이 남기도 하고, 어느 각도에서나 제품을 사용하는데 무리 없이 뻗어준다는 점 하나로도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립감은 약간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280g의 무거운 무게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일자로 접혀지는 형태가 아니라 힌지 쪽은 두껍게, 그리고 끝부분은 맞물리게 구부러진 형태다 보니 왼손으로 잡았을 땐 딱 잡히는 느낌이지만 오른손으로 잡았을 땐 뭔가 불안한 느낌이 남더라고요. 열어서 사용할 때도 한 손으로 파지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편이고, 열고 닫는 것도 한 손으로는 무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스펙은 다들 아실테니 넘기도록 하고 대신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우선 액정입니다. 전작보다 월등히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는 이제는 서비스 파트라기보단 마치 완전한 스마트폰이 하나 달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에요. 처음엔 액정이 좀 좁으니까 키보드 칠 때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손이 두꺼운 저가 사용하기에도 크게 오타율이 없었습니다. 다만 메인과 커버 디스플레이 간의 주사율 차이는 꽤나 역체감이 강하게 느껴졌는데,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메인으로 넘어갈 땐 크게 거부감이 없었지만 메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다가 커버로 넘어가면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왕 플래그십을 만들 거 아끼지 말고 메인과 동일한 패널을 탑재했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건 조금 아쉽다 생각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이전 세대도 물론 그랬지만 마치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 같은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데 노트20 울트라와 마찬가지로 120Hz가 주는 부드러움은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을 수준이에요. 폴드2 같은 경우엔 해상도를 따로 변경하는 옵션 없이 고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S20 울트라나 노트20 울트라처럼 뭔가 제 기능을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터치감도 커버, 메인 할 것 없이 매우 민감한 수준으로 커브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오작동이 가끔 발생했던 노트20 울트라와는 달리 플랫 디스플레이라 한 손으로 쥐고 사용하기엔 무리가 없었네요. 다만 노트20 울트라와 마찬가지로 색이 조금 틀어져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은 여전히 들었는데 노트20 울트라가 흰물감을 탄 것처럼 약간 뿌연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밝기가 그보다 낮다 보니 조금 탁하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색감에서 선명한 색감으로 바꿔주면 일부 해결이 되긴 하지만 흰색은 흰색대로 푸르게 바뀌고 색감은 색감대로 진해졌다는 느낌이 동시에 들다 보니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어요. 현재 노트20 시리즈나 탭 S7 시리즈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녹조 현상도 제가 구매한 제품에선 크게 느껴지지 않았네요. 프로세서로 탑재된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는 노트20 울트라와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선 끝판왕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배틀그라운드 프롭 상태에서 매우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하고요. 아스팔트9도 역시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도 이제는 크게 말할 필요가 없을 수준으로 앱이 꺼지는 리프레시 현상이나 앱 간전환 시 버벅거리는 현상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새로운 폼팩터인 만큼 그의 최적화된 기능들도 일부 보이는데 앱 컨티뉴이티라고 메인에서 사용하던 어플을 화면을 닫고 커버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기능이나 커버에선 2가지, 메인에선 3가지 어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액티브 윈도우, 넓어진 화면에 맞게 레이아웃을 변경하여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기능들도 탑재되어 있고 노트20 울트라에서 처음 탑재된 무선 덱스 모드 같은 기능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이전 모델들에 탑재가 되었던 지문인식 센서를 이용한 제스처 같은 기능도 물론 사용할 수 있네요. 카메라는 솔직히 240만원짜리 플래그십의 그것이라 부르기엔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실사용감에선 꽤 준수한 수준이었는데 대체적으로 색감은 화사하기보다는 진하고 쨍하게 올라오는 편이며 기존의 삼성의 우처리처럼 샤픈이 약간 올라오는 편이에요. 초광각에서 광각, 그리고 망원에 이르기까지 색감이나 밝기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크게 위화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며 심도 표현 또한 꽤나 구분이 정확한 편이고 저조도 환경에서의 노이즈도 적당히 억제가 되는 편입니다. 망원은 S20 울트라와 노트20 울트라와는 달리 2배까지만 지원하고 디지털 줌만 10배를 지원하는데 노트20 울트라를 사용하다 넘어온 입장에선 조금 모자란 감이 없잖아 있네요. 오토포커스 성능은 레이저 AF가 빠지긴 했지만 꽤나 빠릿빠릿하게 잘 잡아주는 것으로 보이고 야간 모드도 밝은 부분의 처리가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실사용에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엔 8K가 아닌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하는데 서로 다른 폼팩터이긴 하지만 이보다 저렴한 노트20 울트라보다도 기능적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후면 카메라 섬에 위치한 마이크 덕에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 오디오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물론 탑재가 되어 있고요. G 플립에서 처음 탑재가 되었던 플렉스 모드도 사용이 가능하며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 후면 카메라를 사용하는 기능도 새롭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밝은 환경에서의 결과물 적당한 수준이고요. 어두운 환경에서도 노이즈는 좀 끼지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굳이 돌비 애트모스를 켜지 않아도 대다수 스마트폰들은 씹어먹을 수준의 스피커인데 볼륨도 아이패드 프로 같은 태블릿에 비하기엔 조금 모자라지만 매우 큰 편에 속하고 소리도 특정 음역대가 처지거나 깨진다는 느낌 없이 밸런스도 잘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통울림이 약간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리뷰했던 노트20 울트라 같은 경우엔 LG의 붐박스 기능처럼 뒷판이 웅웅 울리는 현상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이번 폴드2에선 다시 또 발생을 하네요. 접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실 땐 뭐 출력이 높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할지 정도의 수준이지만 제품을 연 상태에서 사용을 하실 땐 스피커가 탑재된 커버 디스플레이 쪽이 꽤나 떨리더라고요. 물론 사용을 하는 데 있어 아주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지만 썩 그렇게 기분 좋은 떨림은 아니다 보니 저는 좀 아쉽다 느껴졌네요. 어느 정도 이 친구가 뭐하는 친구인지 알아본 것 같으니 이제는 까야 될 시간이죠. 아무리 전작보다 발전했다곤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가 납득하기엔 다소 애매한 240만원이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작보다 너무 부실해 보이는 패키징은 원가 절감이란 비판을 피하기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전작에 비해 크게 향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덩치가 커져버린 카메라 섬은 역시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며, 이건 솔직히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왜 240만원짜리 휴대폰에 초기부터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걸까요? 다소 애매한 마감이야 재질의 한계로 어쩔 수 없었겠지라고 넘어갈 문제지만 카메라 링 부위의 스크래치는 기본이 안 된 문제가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삼성이 이렇게 한 세대 만에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전작의 단점들을 해결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 Z 폴드2는 정말 잘 만들어진 폴더블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런저런 아쉬운 점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현존하는 모든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서 이 폼팩터에 가장 충실하고 또 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친구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정말 이 친구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모두 대체할 수 있냐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저는 아직은 따로따로 쓰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나 활용적인 면 모두에서 더 나을 거라 얘기할 것 같네요. 제품과 관련된 질문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맛있고 유익한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